안 만만했어요. 배우니까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3학년 서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4학년 최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4학년 송은서입니다. 물리학학은 원, 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학점, 2학점, 총 5학점입니다. 물리학학은 약학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개념들과 그 응용에 대해 배우는 과목으로 줄여서 물약이라고 부릅니다. 약은 그 성분뿐 아니라 제형도 중요합니다. 경구투여제, 주사제, 연고제 등 투여 방법이 다양하고 투약 후에도 약물이 잘 흡수되고 원하는 시간에 맞게 방출되어서 특정 지점에서 약효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약 보관 시 약효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요. 이때 필요한 물리화학적 지식들을 배우는 과목이 물리약학입니다. 물질의 상태부터 용액에서의 성질, 척화합물을 공부하고 다양한 분석법과 SPDD도 배웁니다. 또 확산에 의한 약물의 방출, 계면 현상, 리포존과 미셸과 같은 콜로이드와 좁은 상계, 폴리머 재료들까지 다루는 과목입니다. 2년도 1학기에서는 총 3분의 교수님들께서 블록 강의를 해주셨고 시험은 중간 기말 총 2번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전적대에서도 생명이랑 화학에 대해서만 다루는 과였는데 그래서 사실 물리를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약학이랑 접목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PT 준비를 하면서 F는 MA를 처음 봤는데 그래서 물리에 되게 자신이 없었는데 물리약학이라길래 약학에 물리가 붙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나 물리 못하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가 어떻게 얕게 적용될지 전혀 상상도 안 갔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 제재에 이런 소소한 이론들이 다 들어갔다는 게 제일 신기하고 그리고 재밌었던 과목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고 제재를 배울 때 제가 틱소트로피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었는데 틱소트로피는 이제 힘을 가하면 점성이 낮아졌다가 힘을 빼면 다시 점성이 세져서 이제 연고가 짤 때만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원리예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쓰던 약품에 어떤 이론이 들어가는지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폴리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복용하거나 정맥 주사하는 약물뿐 아니라 혈관이나 담도 내에 넣는 스텐트 또는 분해되는 수술용 실로도 쓰이는 이 폴리머들을 배우면서 약의 응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물리학학 배우면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 있을까요? 저부터 말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론 중심의 수업이다 보니까 암기량이 적은 게 좋았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를 못해서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후반부로 갈수록 수식이 조금 많아져서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퓨전을 배울 때 초반에는 이제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된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로 갈수록 피계 법칙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암기할 게 상대적으로는 적었던 것 같은데 좀 절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거지 절대적으로 보면 이제 공식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이게 어떤 약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도 외워야 돼서 암기할 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9명에서 10명 사이에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파트를 나누어서 요약본을 만들자라고 해서 요약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챕터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누가 요약했는지 그다음에 큰 단원이 뭐고 이렇게 거기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고 공식에는 별표를 쳐서 이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게 많이 도움이 됐고 왜냐면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봐야 하는 과목 수가 너무 많아서 되게 한 번에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기 힘든데 친구들이랑 같이 정리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화학은 생화학 1과 2로 구성되어 1학기에는 생화학 1, 2학기에는 생화학 2를 배웁니다.
생화학은 생체 내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에 관련된 대사, 조절 메커니즘, 신호 전달 등을 배웁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생화학은 약대 입학하기도 전에도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대 입학해서 다시 심층적으로 배우면서 약물이 인체 내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고 생체 물질의 작용 기전과 독성 현상도 이해합니다. 단원명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그리고 이거의 대사 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포 구성, 그리고 생체 내 신호 전달, 유전 물질의 조절 등도 배우고 있습니다. 생화학 1은 3학점, 생화학 2는 2학점입니다. 5명의 교수님들이 블록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시고 시험은 중간 기말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아까 은서 누나가 말한 것처럼 생화학이 대부분 이제 전적대에서 배우고 온 과목이다 보니까 저도 전적대 화학과에서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과목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제일 만만한? 아니까? 그래서 그랬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만만했나요? 안 만만했어요. 배우니까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3학년 수업을 들었을 때는 조별과제 없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입학 전부터 공부했던 과목이라서 익숙할 줄 알았는데 익숙했던 것은 이제 소단원과 소제목들이었고요. 내용은 확실히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더 많았고 좀 더 약하게 가까운 생화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민경 누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는 내용도 있고 조금 심화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한병우 교수님께서 가끔 이제 수업 내용의 요약에 대한 과제를 내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소화계 파트를 배울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각자 정리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잘한 학생들 거를 교수님 보여주셨었는데 혹시 뽑혔나요? 아니요. 네. 뽑히셨나요? 저도 안 뽑혔어요. 뽑혔다고 하면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둘 다 뽑히지 못해서 네. 제가 혹시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여기 자료 화면으로 한번 네. 띄워드릴게요.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계속 확인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되게 질문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저희가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은 이런 생화학적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또 질문했던 것 같고 그리고 특이하게 외국인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미노산 구조랑 3레터 외우는 거를 되게 교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거는 거의 그냥 시험에 나오겠다 싶어서 동기들 모두가 외우고 갔는데 시험장에 줄을 서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시험 문제 위출됐다고 막 아미노산 구조 시험 문제가 위출됐다고 빨리 외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3학년 시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희는 그냥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미리 해주시고 쪽지 시험 형태로 봤습니다. 시험 말고 따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딱 학기 시작해서 생화학을 수업을 듣는데 이 아미노산 20가지 구조까지 다 외우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생화학은 약대생의 미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좋았던 점은 생화학을 약대 커리큘럼에서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생화학이 어떻게 약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백질 단원을 제 전적 때 그리고 PT에서 배웠던 거랑은 다르게 단백질 의약품이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힘들었던 점은 이게 생화학이 아무래도 화학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의 화학적 구조를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조가 사실 외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암기 꿀팁. 구조 외우는 암기 꿀팁.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약간 다른 단어 나오더라도 약간 한 번에 묶어서 외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좋았던 점은 일단 익숙한 주제들에서 좀 더 심화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흥미가 있었던 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은 교과서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최신 연구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이제 암세포의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었는데, TCA 회로와 이제 암세포의 유전자 변형 기전을 결합시켜서 이제 어떻게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TCA 사이클처럼 익숙했던 소재에서 이제 새로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과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좋았고, 힘들었던 점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명하시는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수업의 밀도가 좀 높아서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약품 분석학은 약품 분석학 1, 2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때 원 과목은 의약품 분석학, 2 과목은 의약품 기기 분석학에 해당하며 각각 3학점, 2학점입니다. 의약품 분석학은 의약품의 정성, 정량 분석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과목으로 의약품의 최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최종 임상 응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학문입니다. 화학 분석, 물리적 분석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적정 분석법의 개요를 배운 다음에 중화적정법, 킬레이트 적정법, 산화환원 적정법 등을 배웁니다. 의약품 기기 분석학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가지는 의약품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 장비들의 원리와 구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단원명을 살펴보면 UV, IR, 라만, NMR을 이용하는 분광 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분리 분석법, 전기화학 분석법, 마지막으로 원료 의약품의 분석법이 있습니다. 2학년도 1학기에는 총 3분의 교수님들께서 블록 강의를 해주셨고, 시험은 각 교수님마다 시행되어서 총 3번 봤습니다.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교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PPT도 사용을 많이 하셨었지만 주로 교과서를 읽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2권이 있는데 두 분이서 나누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없었고, 이제 보통 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학년도 1학기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을 했고요. 주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별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수업 때 교수님께서 막자사바를 영어로 알려주셨는데 왠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스터디 사람들한테도 외워라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못 외워가지고 시험에서 틀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막자랑 막자사발처럼 되게 약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기들을 가르쳐 준 것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약품마다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왜냐면 저는 그냥 약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약품 분석학에 아까부터 말했던 것처럼 뭐 접점, 중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약대 오기 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고 뭐 화학에서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약품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런 신뢰 같은 거를 많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힘들었던 점은 제가 기억하기로 살짝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쵸.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그 공식들도 외우고 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응아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힘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PT 때 배웠던 내용들 기반으로 계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이제 제가 물리 관련 기초 과학 지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실제로 직접 다루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론만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은 점으로 인해서 약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민경 언니가 말했던 그런 기기를 직접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기에 저희가 또 약학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로 기계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